세상은 또 한 번의 혁신을 원하고 경제는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스템을 찾고 있습니다. 사회는 함께 살아가야 하는 공간이지만 서로에게 넉넉한 시간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200여 년 전에도 현재에도 경쟁만을 채근합니다. 주 4일 근무제가 논란입니다. 가야 할 길이라는 찬성의 입장과 시기상조라는 반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윤희숙은 정책의 배신에서 주 52시간제 근무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윤희숙에 따르면 저녁이 있는 삶보다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삶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같은 당 대선 후보는 이 책을 읽고 주 52시간제 폐지 발언을 하지 않았을까 추측해봅니다. 저자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의 본질적인 문제를 노조의 이념적 목표에 따른 교섭력 강화 의도에서 찾습니다. 정부에 의한 노조 비호 속에 합리적 근거도 없이 입법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주장합니다. 윤희숙은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혁신과 변화의 흐름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고용된 자는 고용주의 요구에 따라 더 일해야만 한다는 낡은 주장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노조는 구성원의 권리를 위한 결사체로 고용조건 개선을 위한 교섭력 강화 목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만으로 비난의 이유를 삼을 수는 없습니다. 노동시간과 산업환경의 변화를 자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4일 근무 시대를 공동집필한 경제학자 피에르 라르티르와 사회학 교수 도미니크 메다는 근무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프랑스 정부가 시행한 정책이 산출해내는 긍정적 영향과 사회적 이익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서두에는 미국 포드사의 사례도 싣고 있습니다. 창립자 헨리 포드는 1926년 10월 월드스워크와의 인터뷰에서 노동시간 단축으로 생산성을 높인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자사 노동자들의 임금을 업계 평균 2배로 올리고 근무시간을 종전 9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여 주 5일 근무제를 단행하며 생산성이 높아졌다는 긍정적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경영 역시는 당시 미국 산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이후 서방 국가들은 대공황과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야 허황된 것으로만 여겼던 헨리 포드의 경영 방식을 받아들이고 임금 감축 없는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 주 5일 근무제가 국회를 통과했으니 포드사가 처음 실행했던 당시보다 80여 년이 흐른 뒤입니다. 우리나라의 주 5일 근무제는 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연장근로 12시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주 4일 근무제는 주 32시간 근무로 8시간을 단축하는 것입니다. 노동시간 단축에 의한 생산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은 고용을 늘려야 하니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주 4일 근무제 찬반 여부를 묻는 많은 설문조사에서는 20, 30대 다수가 찬성하고 4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반대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나 질문을 조금 바꿔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 시행을 질문했을 때에는 모든 연령대에서 찬성이 많았습니다. 찬성과 반대를 가르는 주요한 요인이 임금임을 알 수 있습니다.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에 따르면 19세기에는 임대료, 이윤, 배당금 이자와 같은 자본소득이 국민소득의 60%를 차지하고 임금 및 비임금 소득을 포함한 노동소득은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후 21세기에는 자본소득은 국민소득의 70%로 높아진 반면 노동소득은 30%로 낮아졌습니다. 경제가 일정한 발전 단계를 지나면 소득 불평등이 감소한다는 주장과 달리 불평등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노동소득 분배율에 대해 살펴야 합니다. 노동소득 분배율이란 노동을 대가로 분배되는 급여입니다. 노동소득 분배율이 낮다는 것은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기업이 가져간 이윤의 폭이 크다는 것을 뜻합니다. 국민소득 가운데 노동소득 비율이 일정하다는 노동소득 분배율의 안정성 가설은 1980년대 이후 30년간 서구에서 하락하는 추세로 부정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노동소득 분배율은 빠르게 하락했고 이는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생산요소 간 공정한 분배에 대한 의구심과 더불어 정치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낮은 노동소득 분배율은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 근무제가 가능함을 짐작케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론을 제시했지만 거시적 차원에서의 의미는 거두었으나 미시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아 부분적인 정책의 실패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정부가 시행한 소득 주도 성장에는 국내 약 36.3%를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간과했으니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노동소득 분배율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했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평가를 받지 못해 정책의 배신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정적 예시로 윤희숙이 활용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정책 설계에 있어 디테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주 4일 근무 시대에서 소개하고 있는 프랑스의 로비엥, 오브리법과 같이 제도를 통한 근무시간 단축 성공 여부는 정책의 디테일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 전 정치권에서 주 4일 근무제 로드맵이 발표되었습니다. 주 4일 근무제 3단계 실행 과정을 제시한 것입니다. 1단계는 사회적 공론화 및 합의 과정, 2단계는 시범 운영 과정, 3단계는 국회 논의 및 단계적 입법 절차 과정입니다. 근무시간 단축으로 공백이 우려되는 생명안전 분야의 시범 운행과 합의 과정에 자영업자, 중소기업, 노동조합이 포함되며 노동시간 단축 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디테일을 무시한 급진적 정책 추진이 아닌 단계적 미션을 완수하며 최종적 목적을 이루는 점진적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 4일제가 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로드맵은 불가능한 상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사회에서 단기간 짧은 노동은 저소득을, 쉼없는 장시간 노동은 중위소득을, 표준 노동시간은 고소득을, 일하는 시간이 소득 분위를 가르며 사회적 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에 있어 장시간 노동에 의한 임금체계는 안정적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중요한 동인이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시간 노동으로 얻어진 이익은 모두에게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았고 누군가에게 장시간 근무는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하는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버니 샌더스는 주 40시간을 일하는 사람이 가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독일의 폭스바겐 사례와 광주형 일자리에서 보여지듯 숫자로 보여지는 명목임금이 아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실질임금이 보전된다면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많이 일해야만 많이 벌 수 있다는 200여 년 동안의 과거 논리는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임금 삭감 없는 주 32시간, 주 4일 근무제는 자유로운 삶을 원하는 인간의 당연한 요구이며 미래입니다.